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오늘도 개발자의 고민, 개고민 컨텐츠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개발자 취준 중인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라는 이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현재 프론트엔드 취업 준비 중인 비전공자 취준생입니다. 취준을 시작할 때 개발 시장을 만만하게 본 건 아니지만 같이 취준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취업을 하고 또 제 또래 지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험을 더 쌓아야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점점 감을 못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겠는데 프로젝트를 해야 하나? 기술 블로그에 포스팅을 더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고른 선택지 중에 정답이 아니어서 더 취준이 길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큰돌님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셨나요? 또 현재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큰돌님 코딩 테스트 강의를 듣다가 문제 유형을 보지 말고 푸는 게 좋다고 하셔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런 거 실사용자를 모아보고 싶은데 벨로그 같은 기술,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취준 기간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어떤 경험을 더 쌓아야 되냐라는 건데 이건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첫 번째는 프로젝트 능력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나 하고 팀 프로젝트 하나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걸 하셔야 돼요. 그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코딩 테스트를 합격할 수준까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CS는 컴퓨터 사이언스 능력이죠. 그쵸?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이러한 지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다 끝냈으면은, 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쵸? 기본이고, 여기서 오픈소스, 또는 내가 어떤 수상을 했어. 그쵸?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차별점을 만들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아티클, 그냥 평이한 블로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트러블 슈팅을 했다거나 이색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거나 이제 그러한 글들을 정리한 것들. 이제 이게 어떤 차별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돌님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셨나요? 이제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취준 때는 그렇게 자존감이 막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았고 근데 이제 저는 루틴을 통해서 조금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취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의식은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고 그거를 무의식으로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본인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안정감이 진짜 됩니다. 안정감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게 뭐죠?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는 불안하고 그리고 남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남이 저를 막 무시하고 낮게 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실력이 안 좋으니까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저는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안정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그리고 핸드폰을 끄세요. 저는 진짜 핸드폰 끄고 공부했습니다. 핸드폰을 끄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놀자고 하시는 사람들한테도 나 지금 취준 중이니까 좀 나중에 놀자. 이거 끝나고 놀자. 이렇게 하면은 다 이해해줘요. 외롭죠? 외로워요. 그쵸? 근데 6개월 정도는 그냥 외롭시다. 외롭게 지냅시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스터디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인프런에서 스터디 모집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무튼 열심히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꼭 정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참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는 데브 이벤트라는 이런 사이트고요. 하나는 페스타. 페스타 같은 경우도 개발자 세미나, 개발자 커뮤니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고 싶은 세미나는 카카오 테크 미트라는 이제 세미나인데요. 괜찮죠? 그쵸? 네. 카카오에 수취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그 사이트를 그냥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갈볼 만한 그런 세미나나 커뮤니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통은 거의 다 무료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료라면 한 2만원, 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쵸? 좀 비싼 건 3만원?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스 하이드라는 이제 크롬 확장 도구를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 유형이나 레벨 등을 보고 싶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켓몬이라는 이제 이 문제가 해시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해시를 사용하는 문제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코테를 볼 때 어떤 문제를 풀기도 하죠. 그쵸? 이제 어떤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BFS를 이용한 문제야, 이 문제가 DFS를 이용한 문제야라고 코딩 테스트에서는 주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BFS로 풀어야 하는지 DFS로 풀어야 하는지 또 판단하는 게 코딩 테스트를 풀 때 하나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그 문제의 분류, 이게 BFS로 푸는 거예요, 이게 해시로 푸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안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보고 이거 문제 한번 BFS로 풀어볼까 하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풀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의 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크롬 확장 도구를 추가하면은, 제가 한번 크롬 확장 도구를 추가를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그쵸? 보이시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이 포켓몬이라는 문제가 해시였는지, 아까 그 해시였던 게 이제 사라졌죠. 그쵸? 네, 이런 거를 이제 가리면서 조금 더 연습하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거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용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가서 스타도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쵸? 네,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은 벨로그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 커뮤니티 OKKY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도 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런 데서 좀 이렇게 글 좀 이렇게 나누다가 이때다 싶을 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